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시끄러. 지금까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근데 이게 일하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 개판인데? 일하면서 찍기는 이것저것 보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콜도 들어오고 운전도 해야 돼서 그건 힘들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내다 보니까 이제야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일정량의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번호판을 빌리는 거죠. 법인 택시의 번호판을.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든 새 차든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기사가 사서 하는 거죠. 요즘에 일단 한잔 하실게요. 요즘에 산악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 하루에 한 25만 원이죠. 그걸 25일 채우면 210몇만 원인가? 그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최저임금에서 뭐 세금 빼고 나면 한 200 정도? 이게 산악금 한 625만 원 정도를 내야 한 200 정도 버는 거죠. 200으로는 혼자도 못 살아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고 625만 원이 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저도 지난달에 700 몇만 원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잘한 거긴 한데 저도 그 정도고 이번 달은 한 쉬기도 좀 더 쉬기도 했고 경기도 좀 안 좋고 해서 한 600 중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산악금 내는 택시였다면 200 초중반밖에 못 보는 거죠. 그걸로 어디 가서 밥벌이 하고 산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아직도 산악금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죠. 물론 그 보증금의 부담이 좀 있죠. 적은 데가 한 5천만 원 되고 많은 데가 6천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물론 절반 내고 절반은 할부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다 모아놓고 이게 튀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까지 가지시면 협동조합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인원 다 모이면 뭐 공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증을 해도 이걸 나중에 보상받기가 힘들 거라는 말도 있어요. 전에 제가 어디 화장실 용봉에서 화장실 갔다가 어떤 택시 기사님이 협동조합 궁금해 하시길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사람들이 그러죠. 불안해서 나는 큰 데로 갈란다. 막 90대 100대 있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광주에도 한두 개 있죠. 근데 그 기사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장이든 누구든 이 모아놓은 보증금을 갖고 튀려면 나 같으면 90명 100명짜리 회사에서 갖고 튀겠다. 저희는 지금 30대고 앞으로 한 20, 30대를 더 늘릴 계획이긴 한데 근데 사람들은 작은 데는 불안하다고 큰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대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도 꽉꽉 차 있고 몇 대 안 남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금 보통 5천을 다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2,500 냈어. 한 3천 냈다고 칠게요. 몇 달 일해가지고 30대야. 3천이면 9억이야.
맞지? 9억이에요. 90대면 27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 사람들을 다 엿먹이려고, 나 잘 살려고 한국에서 살기 힘들겠죠.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얼마 갖고 튀실래요? 9억 갖고 튀실래요? 27억 갖고 튀실래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있기 힘들어요. 이게 택시 회사라는 게 물론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택시를 2교대로 돌렸어요. 산악금 받을 거 다 받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1차제가 많이 생겼죠. 기사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근데도 회사는 문을 안 닫아요.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죠. 2교대 들렸을 때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산악금 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기본 요금이 올랐으면 기사도 좀 뭔가 더 챙겨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대부분 가져가죠. 이번 26년도 인상분은 기사들을 위한 인상도 아니었고 유지비가 많이 10몇 프로 늘어났다고 올린 거니까 또 거의 다 가져갔죠. 에휴.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증금이나 뭐 차량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소득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그럼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표 보여드릴게요. 뿅. 술 먹으면서 녹화하려니까 불편하네요. 일단은 산악금 택시와 도급 택시와 조합 택시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일단 매출은 700으로 잡고 비가맹 택시 기준으로 했고요. 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고 나중에 댓글에다가 제 거 카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뭐 저희 회사 담당자분이나 모집하시는 담당자분한테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가서 더 상세한 내용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거 알려드리고 솔직히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얼마를 버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보험 같은 경우도 대충 책정을 했고 가스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쓰는 가스비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은 산악금 택시를 보면 지금 월 납입금이 625만원이죠. 25만원씩 25일이니까. 그리고 보통 보험을 넣는 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지만 넣었다고 했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3대 보험 들어가니까 15만원 잡았어요. 그리고 뭐 가스비나 카드 수수료, 차량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부가세는 한 20만원으로 얼마의 매출을 찍든 간에 20만원으로 정액을 주는 데가 있고 한 5% 정도 주는 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악금 택시 탈 때는 20만원 받은 적이 있고 도급 탈 때는 5% 정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플러스 18만원은 퇴직금까지 미리 합산을 해 놓은 거예요. 다달이 쌓이는 거니까 어차피 1년을 채운다면. 또 여기서 도급 택시가 합법이 아닌데 뭐 여기서 도급 택시 얘기까지 하냐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택시로 갈아타는 거지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택시 취미로 하는 사람 없잖아. 통장에 한 1, 20억 있어가지고 취미로 택시 타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불법이나 찐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으니까 진짜로
광주 택시기사를 다 모이라 그래. 다 모여가지고 법인 택시 업체를 싹 갈아 뜯어 엎자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다 모아봐 한번. 못하잖아. 안 모이잖아. 요. 하여튼 그런 걸로 태클 걸지 마시고 일단 월 납입금 625만원을 내면 지금 26년인가 27년인가 아마 지금 적용이 됐을 건데 최저임금이 223만원일 거예요. 거기에 초과금 75만원, 거기에서 보험 빼고 부가세 더하고 월 급여는 안 나오지만 퇴직금까지 더했을 때 받는 예상 급여가 321만원이고 그 외에 이제 수당이 한두 개씩 있는 회사도 있어요. 뭐 그런다고 해봤자 350만원 이하겠죠. 700을 찍었을 때 산악금 택시가. 그리고 도급 택시를 보시면 요즘 한 9만원 하죠. 더 높은 데도 있긴 하지만 9만원 책정했을 때 25일 갖고 225만원 월 납입금 나왔고요. 도급은 가스비를 기사가 내죠. 그리고 도급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을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보험을 들겠다 하면 회사도 절반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안 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부가세 제가 다녔던 5%짜리 보면 35만원에 퇴직금도 있으니까 18만원 잡아놨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상 급여가 448만원이 나오더라고. 700을 찍었을 때 차이가 엄청나죠. 산악금 택시랑 도급 택시랑. 근데 아직도 산악금 택시가 그렇게 많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모든 회사가 도급 택시가 있지 않아요. 도급만 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은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빨리 알아봐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대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불법이면 어찌나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런 말 제발. 여기서 불법 합법 따지려고 지금 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노동청 가고 고소를 하셔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산악금 택시랑 도급 택시만 비교를 해도 뭐 수당까지 있다고 했을 때도 약 100만원의 차이가 나죠. 월 100만원이면 연봉 1200이에요. 엄청 큰 금액이야. 근데 여기서 뭐 산악금 계속 하시든 도급을 알아보시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조합택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합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월 납입금이 60만원입니다. 60만원 내고 그 밑에 14만원은 카드 수수료예요. 카드 수수료가 보통 1.8%에서 2.2%라고 하니까 평균 2% 잡고 14만원 잡아놨고요. 여기서 몇만원은 돌아와요. 지자체에선가 돌려줘요.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몇만원 돌아오는데 그냥 삭제하고 놔뒀고요. 그 밑에는 2대 보험 들어가니까 이건 대략 책정을 한 거예요. 정확한 금액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 15만원에서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냥 보험 하나당 5만원씩 잡고 대략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스비는 80만원. 그리고 이제 조합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내 차량으로 하니까 뭐 타이어랄지 엔진오일이랄지 뭐 이런저런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1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 밑에 유리보조금은 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이 가스비를 지정 충전소에 가스비를 한 게 아니라 광주 최저가 충전소에서 충전했을 때 나온 가스비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보조금은 없죠. 광주에서 제일 싼 데서 넣나 아니면 지정 충전소에서 좀 더 주고 놓고 유리보조금을 받나, 그의 차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9만원을 빼고 535에서 9만원을 빼면 526만원 정도 나오죠. 조합택시를 탔을 때 예상 급여예요. 여기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조합택시는 부가세가 어디 갔냐 이거지. 저도 처음에는 조합택시도 부가세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그랬으면 진짜 600 다 되는 금액을 받았겠죠. 근데 급여를 받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합택시는 반개인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부가세도 본인이 내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돌려받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마이너스가 돼요. 한 1%에서 3% 정도? 그러니까 부가세는 뺐고요. 뭐 1%에서 3% 해봤자
7만원, 20만원 뭐 술 한잔 먹을 돈이긴 한데 아깝긴 한데 반개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본인이 내고 일정량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그냥 쌤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형님하고도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회사가 내는 줄 알았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월 납입금을 60만원을 받아. 근데 부가세를 70만원을 내고 몇 프로를 기사에게 돌려준다? 그럼 회사는 뭘로 운영을 하겠어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부가세는 본인이 내고 본인이 일정량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뺐고요. 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조합택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보증금 할부 뭐 7, 80만원 나오고, 차량 같은 거 구입한 사람들은 뭐 4, 50만원에서 돈 100만원씩 내던데 왜 그건 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금, 제가 번호판을 빌리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할부를 찍는 거예요. 내가 5천이 있어서 5천을 넣고 번호판을 빌리고 차를 사서 했다면 이 보증금 할부가 나갈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조합택시를 할 때 얼마를 벌 수 있냐인데, 조합택시는 전제가 있죠. 다른 뭐 산업금이나 도급은 뭐 보증금이나 차를 산다든가 안 하지만, 조합택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맡기고 차를 사고,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까지 내 예상 급여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할부를 찍는 거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이 있었다면 저 할부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차량 감가, 이것도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면 차량을 할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 택시 분들도 예상 급여에서 돈이 없어서 차를 할부로 샀으면 그것까지 빼고 계산하면 턱없이 이 순이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내가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조합택시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금액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저거 빼버리면 저 같은 경우 EV4를 뽑기 때문에 한 180만 원을 빼야 돼요. 거기다가 차량 감가까지 따지면 한 200 빼야 돼. 그러면 326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금 택시랑 똑같네.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택시에 했을 때 보증금 할부라든가 차량 감가, 차량 이자, 이 부분은 한 40만 원 정도 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480대가 나오죠. 여기서 저는 도급을 하다 왔기 때문에, 만약에 산학금 택시 타시는 분들은 320, 30, 40 벌다가 뭐 차량 감가 빼도 480을 번다. 그러면 괜찮죠. 약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조합택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급택시를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조금 부족해요. 보증금을 맡기고 차량을 사고, 물론 새 차를 타고 하니까 기분은 좋죠. 더 차를 아끼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격차를 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선택한 게 전기차예요. 그러면 이 유류비에서 약 4, 50만 원 빠지겠죠. 그럼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40만 원만, 유류비에 절약되는 거 40만 원만 잡아도 560대를 버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조합택시를 하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에 장단점이 있고 가스차에 또 장단점이 있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도 좋고, 한번 그 장단점을 잘 따져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보증금, 차량 감가 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할부를 내는 거고, 내가 새 차, 내 차, 반개인이기 때문에 좋은 차 이런 걸 타기 위해서 차량을 할부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많은 거의 내가 받을 예상 금액에 차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뭐 차량 감가든가 이자 차량 부분만 생각하면 약 40만 원 정도 빼는 거는 빼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마무리로 보시면 같은 700을 벌었을 때 산학금 택시는 4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을 거고요. 도급 택시는 약 450 정도, 조합 택시는 약 520만 원대. 도급을 하다 오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도급이랑 조합 택시의 장단점이 또 있긴 한데, 급여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안 나요. 봐보시면 산학금에서 조합 택시를 넘어오면 이게 넘어온 보람이 있어. 근데 도급을 하다가 조합 택시를 넘어오면 약간은 맞나 싶은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또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일단 이렇게 대략 700 정도 매출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예상 급여를 알려드렸고, 뭐 여기서 약간의 더 플러스나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어요. 100% 모든 걸 다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계산이 맞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제가 한번 장단점을 한번 적어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허접하게 적어놨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산학금 택시는 가스비를 안 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스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름에 에어컨 빵빵히 틀고 뭐 시계회 갔다가 돌아올 때도 막 140, 150 밟고 오고. 근데 도급 택시나 조합 택시는 내가 가스비를 내기 때문에 약간은 더 절약을 하게 되죠. 그렇다 해서 여름에 에어컨 안 트는 건 멍청한 짓거리고, 뭐 시계회 갔다가 돌아올 때도 120, 20 밟고 돌아오면 돼요. 뭐 7, 80 밟고 오면 바보고 시간이 더 아깝지. 그리고 산학금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회사에서 대부분의 부분을 다 책임을 져주죠. 물론 뭐 12대 중과실이라든가 과실이 큰 사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지워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불법이긴 한데 그게 관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일단 한잔 할게요. 사고 같은 경우는 산학금이나 도급이나 뭐 본인이 부담하는 건 거의 없죠. 근데 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조합 택시의 제일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야. 말씀드렸다시피 반개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회사에서 처리는 해주겠지만 약간의 지출이 발생할 거예요. 들은 얘기로는 뭐 대물은 약 50만 원 정도, 대인은 약 60만 원 정도의 뭐 자기부담금 같은 걸 내야 되고, 또 차도 고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제 과실이 적으면 돼. 제 과실이 높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한 8대2 사고가 났다. 내가 2다. 그럼 몸이 크게 아프고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럼 내가 입원 안 할 테니까 이 수리까지 다 해달라. 그러면 돼요. 뭐 한 7대3까지도. 근데 만약에 내가 8이다. 이런 문제가 커져. 그러니까 항상 조합택시 탈 때는 나는 반개인이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타고 다니죠. 그래도 지금 사고 안 난 지 꽤 됐어요. 아, 저번에 라이트 유리 한번 깨먹었구나. 그 정도는 사고라고 하기도 그렇지 뭐.
일단은 뭐 조합택시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났을 때인데, 그거는 본인이 조심하고, 뭐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택시도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니까. 조합택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개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약간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급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험을 넣지 않아요. 3대 보험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어. 산업금 택시는 넣으면 받는 거고. 근데 저 오랜만에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여기 조합택시 들어가고 나서 165만원 나와버리더라고. 와이씨. 괜히 꽁돈 같고. 어찌 보면 저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장점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조합택시의 장점이 그거죠. 최대 장점 중에 하나죠. 뭐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는 개인 택시랑 똑같고, 근무 일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내가 한 달에 하루를 일하든 30일을 일하든 회사에는 6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근데 산악금 택시나 도급 택시는 정해진 금액이 있죠. 여기처럼, 응? 야, 가만히 있어! 이씨, 됐다. 여기처럼 산악금은 뭐 625만원 정도, 도급은 225만원 정도, 이거를 회사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 조합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죠. 내가 며칠 일하든 60만원만 내면 되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죠. 어떤 거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이 도암동이에요. 사는 곳은 수완지구고, 빈차로 가려면 되게 아까워. 뭐 시간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된다면 고속도로 타고 휙 가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빈차로 가려면 되게 아까워. 근데 내가 산악금이나 도급택시였다면 택시 어플을 켜서 손님을 받아서 카드를 한번 끊어버리면 하루치를 내야 돼. 이거 하나 결제만 돼도 뭐 회사에서 봐주지 않는 한은 하루 일당을 내야 돼요. 근데 조합택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상무지구 갔다가 진흥동 갔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도암동이다, 그럼 집에 가면 돼. 예를 든 거예요. 아니면 뭐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오전에 잠깐 일하고 쉬었다가 약속 갈 수도 있고, 낮에 약속이 있으면 낮에 만났다가 저녁에 뭐 8시든 할증 때든 나와서 일하면 되고, 술을 안 마셨으면.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게 어찌 보면 조합택시의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거의 반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간다는 거. 산악금 택시나 도급 택시처럼 일정량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또 6대4로 나누죠. 광주는 6대4. 나는 그 짓거리 못한다. 지금 톡방의 동생 같은 경우도 매출을 꽤 찍는데, 찍으면 뭐 할 거야? 회사가 초과금에 대해서 40%를 가져가는데. 제가 그래서 택시 처음 했을 때 월 중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840인가를 찍었는데, 그 뒤로 매출이 점점 내려가. 이게 6대4를 나눈다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산악금 24년도인가 오를 때 관두고 나와서 도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산악금 택시를 하고 계시면 다른 종류의 택시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말을 해야 되니까 안주를 못 먹겠네. 소세지만 먹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택시를 하는 거고,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어떤 사람 말처럼 불법인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뺏거나 훔치거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도급을 한다고 해서 손님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잖아. 택시비를 더 받는 게 아니잖아. 그 불법적인 부분은 회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내 새끼들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이려고, 수입산 먹일 거 국내산 먹이려고 이런 종류의 택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급 같은 경우는 보통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조합택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한번 표 보여드릴게요. 물론 뭐 보증금 할부라든가 차량 할부라든가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뭐 K5만 사도 보증금 할부까지 해서 한 150 정도? 그 정도를 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150 정도를 내도 산악금 택시랑 벌이가 똑같아요. 좋은 차 타고 내 차 타고 더 아끼고, 또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 보증금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 저쪽에. 근데도 지금 산악금하고 똑같이 벌잖아. 저거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도 원래 빼고 계산해야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상 끄고 다른 데로 가시고, 그것까지 감안을 해도 산악금 택시만큼 벌잖아. 물론 도급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보증금 안는 이유, 아까 이 말을 안 했구나. 보증금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보증금은 내 보증금 잔고에 쌓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적금이 아니라 이자를 내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크게 뭐 손해가 안 나니까. 말했잖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거 할부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거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새 차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한 번도 못 탔어 3년 동안. 나만 안 줘. 물론 25년도에 사고가 많아서 안 준 것도 있긴 할 거야. 근데 내 차니까 더 아끼고 조심히 타고 승차감도 좋고 손님들도 타면 기분 좋고, 그에 대한 금액으로 요 40만원 쓰면 되지 뭐. 40만원 해봤자 하루에 만원, 13,000원 쓰지 뭐. 내가 편하고 내 몸이 편하고. 그 말이 있더라고. 나는 안 타봐서 모르는데 막 30만 40만짜리 타다가 신형 소나타나 케파를 탔더니 이 몸이 너무 편하대. 10시간 일했는데 한 6시간 일한 피로감이래. 저는 안 타봐서 몰라요. 새 차를 한 번도 안 타봐요 진짜. 그리고 또 뭘 알려드릴 게 있을까. 일단 큰 줄기는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뿅. 네, 뭐 일단은 조합택시에 대해서 큰 줄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는데 제가 까먹은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예상급여 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예상 금액을 뽑은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시고, 큰 차이 없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 올리는 데가 나쁜 놈이지. 그리고 조합택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찍어봤고, 대략적인 큰 줄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뭐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댓글에 카톡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 회사 상담하시는 분하고 한번 시간 잡으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래도 난 큰 회사 갈란다 하면 뭐 큰 협동조합에 가셔서 상담해보셔도 되고, 뭐 저희 회사 오라고 이렇게 남기는 건 아니에요.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도 있고 길거리에서
한 두 분한테 명함 드렸구나. 그분들 상담하셨나?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댓글에도 조합택시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고 남기신 분도 있고 해서 찍어본 거지. 꼭 저희 회사 오시라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오시면 좋죠. 아직 몇 자리 남았는데 많이는 안 남았어. 한 5자리 남았나? 7자리? 5자리 그 정도 남았는데, 아 그건 있어요. 월 납입금이, 꼭 이러면 꼭 우리 회사 오라는 것 같잖아.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근데 한 5만원 10만원이라도 덜 내면 좋은 거니까. 월 납입금이 아마 광주에서 최저일 거예요. 저 60만원이. 다른 조건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 보증금 6천인데는 솔직히 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또 거기 회사에서 나한테 테러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몰라. 거기 아마 사람 다 찼을 건데. 6천만 원짜리. 보증금도 5천이 최저고 월 납입금도 60이 최저고. 한번 상담해 보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연결해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래도 불안해서 큰 조합으로 가련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알아봐서 상담해 보시고, 산악금 택시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능하면, 물론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2,500에 여유도 없을 수 있어. 뭐 가정을 꾸리다 보면 이게 2,500에 여유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한 2,500 정도는 여유가 있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합택시 할만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합택시로 옮기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 벌이 봐봐,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 보증금 부분 빼고 차량 감가 40만원 해도 얼마야? 한 100 몇십만원 차이 나잖아. 그러면 1년에 한 1000 몇백만원을 더 버는 건데 가야지. 그래서 저도 왔잖아요. 원래는 누가 조금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조합택시를 알아본 건데, 솔직히 그거 아니었으면 저 도급을 계속 했을 건데. 도급하고 조합은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거든. 그것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거고. 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한마디 더 할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생각났다. 뭐였냐면, 요즘 조합택시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게 왜겠어요? 그냥 택시 회사로 유지하기가 작은 회사들은 쉽지 않아요. 큰 회사들은 그나마 유지해 가고 있지만, 큰 회사도 대형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바꿔버렸잖아.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거든. 625만 원 어떻게 내냐고. 그 미친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2, 300이라도 벌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조합택시가 협동조합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회사들도 버티기 힘들고 기사들도 버티기 힘들고. 나는 이런 부분이 택시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줬으면 했어. 지자체라든지 나라에서. 어차피 번호판도 지자체에서 회사에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 그걸 지자체에서 했으면 어떨까 했어. 택시 기사들도 좀 먹고 살만하게, 막 풍족하게가 아니라, 응? 그래도 택시 기사들도 먹고 살만하게, 이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할만한 직업이 되게, 보증금도 뭐 5천이 아니라 한 1, 2천만 넣고,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월 납입금도 뭐 60만 원이 뭐요, 한 30만 원만 받고,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택시도 할만한 직업, 그래도
애 한둘 정도 키울 수 있는, 키우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는 직업, 그런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회사들이 점점 다 바뀌고 있죠. 지금 꽤 많아. 옛날 쿠브로 시작해서 대양, 신일, 남도, 현대, 금화 또 있나? 지금 회사들이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점점 협동조합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맞지 않나?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 돈을 갖고 튀려면 90대짜리를 갖고 튀겠어? 30대짜리를 갖고 튀겠어? 난 무조건 90대짜리인데? 그러니까 큰 하라고 해서 뭐 안심할 수 있고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조합택시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예상 소득들 한번 알려드렸고요. 저는 권장을 하지만 뭐 여유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죠.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이쪽 저쪽도 알아보시고, 일단은 댓글에 제 거 카톡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회사 쪽을 한번 연결을 해 드릴 거고, 아까 말했듯이 뭐 다른 큰데 알아보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알아보셔도 되고, 대신 괜히 제 개인 카톡으로 테러하지 마세요. 이 새끼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욕한다고 테러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에 만약에 너무 많이 와버리면 답장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톡은 하지 마시고, 뭐 저희 회사 조합이랑 한번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아마 카톡 아이디 공개는 올해는 안 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길면 2주일 정도? 그 뒤에는 댓글을 삭제를 할 거니까 그 안에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 회사 쪽이랑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일 끝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죽은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그럼 저는 이만 녹화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뭐 산악급이든 토급이든 조합이든 뭐 다들 열심히 사시는 거니까 좀 더 생각 잘 해보시고, 그럼 전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안 꺼졌다. 야, 눈 감